후원금 보고 합시다. 예, 뭐. 네, 후원금 아니, 보고 해야지. 후원금 보고 후원회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이 좀 나서 주셔야, 예, 예. 후원금 총액이 얼마죠? 1억 5천까지 1억 5천 모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선거 한도가 1억 9천이거든요. 네. 4천만 원은 어쩌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1억 5천밖에 못 모으게 하면. 네. 근데 국회의원들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음. 2개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억까지는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대한민국 선거는 시민들에게 매우 불리하구나. 야, 근데 1억 5천을 가볍게 생각하시는구나. 아니. 매우 1억 어렵죠. 5천 이거 어떻게 모으나 하고 난 지금 걱정이 돼서인데.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죠. 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당대표 정도가 돼야 문 열면 문 닫아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후원회장이 후원금 모아야 되는데 야 1억 5천 이거 밤잠을 설칠 만한. 아유, 근데 우리 집 재산이 그만큼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억 5천. 어떻게 그걸 모을 수 있나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오히려 좀 국가가 좀 미리 돈을 좀 마중물처럼 대주고 기본소득처럼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너나 나나 이제 다 나오겠다고. 아니 할수 지난번에 있으니까. 저 유튜브도 기본소득 그 강의도 해주시고. 아니, 강의는 아니고 그냥 네. 제 평소 생각 네,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1억 5천. 한번 모아봅시다. 예, 믿습니다. 근데 저기 그 1억 5천 만약에 모으면 네. 어디다 쓰실 거예요? 선거 자금 많이 들어가죠. 예, 선거 자금이 1억 9천 정도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경선 통과해서 본선까지 가면 1억 9천 이상이 드니까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선거 운동할 때 보존되는 게 있고 보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좋아 1억 5천입니다만 말이 좋다고 얘기하면 이상하겠다. 1억 5천은 매우 큰 돈입니다만 그 돈 가지고도 실제로는 4월 10일까지 선거를 치러낼 수 없을 만큼 그렇죠. 좀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들어가서 그걸 바꿔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생각을 한 게 그 10만 원씩은 이제 공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만 원 펀드로 해가지고 1,500명 정도 모으면 1억 5천 된다. 개미군단 네, 이런 말씀하시는 이런 건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펀드를 그렇죠. 생각을 한 거죠. 펀드로. 네, 그리고 어차피 10만 원을 묻으면 네네. 김종욱한테 묻으면 그러면은 연말 공제로 받잖아요, 다시. 예. 10만 원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야, 제가 안 돌려드리면 제가 묻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근데 저기 국가에서 돌려줘요. 그렇죠. 그건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자는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 이자에 대해서 한번 좀 확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정치로 화답해야죠. 그러니까 그 좋은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기 특검하는 이거 좋아요. 특검하네. 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특검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뭐 바라시는 거니까 저는 또 다른 선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던 출생 기본소득. 그러니까 소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저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기본 자산을 갖고 앞으로 계산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고 본인이 어린이집을 갈 때, 아니면 유치원을 갈 때, 아니면 초등학교를 갈 때, 대학을 갈 때, 내가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일조한다면 제가 그게 가장 좋은 이자 소득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엄청 더 클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저희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도 가난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서 태어났건 아니면 외국에서 왔건 상관없이 가난할 수 없는 사회. 저는 이런 사회의 꿈들이 아마 기본 시리즈라고 하는 기본 사회 구상에 녹여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10만 원씩 원금을 보태주시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기본 시리즈로 이자로 담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자가 너무 센 거 아닌가요? 이자 세네. 그게 다 되면. 그렇죠. 네. 행복한 거죠. 기본소득이라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행복한 세상.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니까 아이를 낳고 싶고, 하나보다는 둘이 더 좋고, 둘보다는 더 셋이 좋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세상, 뭐 이런 세상을 꿈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이, 그러니까 인디언의 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미래 세대로부터 빚진 것이다. 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소득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은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빚짐을 좀 갚기 위한 네. 일이잖아요. 이런 철학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공간에서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드러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35,000불 사회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이렇게 미래 세대 애들 거를 뺏어온 거니까 네네. 다시 그거를 최대한 좀 적게 쓰고 쟁여놓고 다시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돌려드리고 네. 하는 그런 부분,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좀 문명적인 전환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요. 지금같이 네. 이렇게 소비하는 사회를 가지고 지구를 약탈해서 언제까지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좀 바꾸고 적어도 자연이 주는 만큼만 좀 받아서 자연 스스로 좀 숨 쉴 수 있게 하는 세상으로 가는 문명적 전환도 필요한데 단박에 바꿀 수는 없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기 우리 얘기가 선거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꼭 선거라고 하는 게 네. 표만 얻는 부분이 아니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흔적들이 나중에 미래 세대가 선배들이 저런 얘기도 했구나. 그럼요. 네, 그런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런 선거 공간이라는 것은 일생의 큰 이벤트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이벤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고, 네네네. 근데 그것이 일정 부분 좀 그 사회에 스며들어가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야 이거 선거에 도움이 되나 뭐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 이제 정도로 좀 짭짤한가 짭짤하지 않다 이런 건데, 뭐 근데 짭짤한 것만 따지고 보면 그 짭짤함 때문에 뽑았다가 나중에 다 후회하시잖아요. 나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뽑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김정욱이 후원회장이 된 것도 김정욱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 후원회장이 됐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속아본 적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선택을 일단은 믿으시면 되는데, 예, 이게 예. 되나 안 되나. 근데 제가 실패율이 높아. 지금까지.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실패율이 참 높긴 하거나 가까스로 이기거나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이렇게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을 후원회장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게 전 매우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다 표계산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분들 후원회장 모셔서, 그러니까 일단 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저 인물이 좋은 인물이니까 여러분들 저 인물에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을 좀 투자하셔가지고 나중에 좋은 정치 이자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 그냥 표를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문화예술인 분들은 표로 보시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보시고 자연으로 보시고 삶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고 믿고 원금을 투자하시면 일단 사기는 안 당할 것 같다. 다른 건 몰라도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기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난 그런 것 좀 알았어요. 아니, 예를 들면 말해놓고 그 네.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근데 그런 네. 건 뭐 저희로서는 좀 꼴짝지근하죠. 그리고 또 맨날 노래 부르시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아니 지금 자제하자. 자기 선거야, 내 선거가 아니야. 뭐 그 국회 상임위 가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실제로는 이제 그 교육위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대학까지, 그러니까 국가가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교육을 받고 싶다면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배우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럼요. 네네. 근데 대학부터 일단 벽이지 않습니까? 등록금 엄청 비싸죠. 뭐 등록금만 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쩌면 미리부터 부모가 가난하면 대학도 포기해야 되거나, 아니면 부모가 못 주니까 돈을 갖다가 그 큰 이자, 지금은 좀 이자가 줄었습니다만 받아서 살아가고, 졸업 이후에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고 허덕대는 사회에서 그 친구가 우리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교육위 같은 데 가서 적어도 좀 10년 이내에는 좀 그렇게 좀, 예를 들면 대학까지도 무상교육을 시켜서 무상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주변 분들은 너 통일외교 안보 전문가인데 통일통이 아니, 가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말씀도 근데 있어서. 한반도 평화는 사실 다른 분들 지키는 분들 많고, 로봇 태권브이가 지킬 수도 있고. 태권브이한테 맡깁시다. 예. 그럼 교육은 참 그 여러 가지 의제들이
해야 될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은 그 대학 무상교육 말씀하셨지만 그러려면은 조금 더 나가면 대학 안 나오면 어때?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예, 예. 대학 안 나오면 어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의 거의 한 70%, 80% 정도가 대학 졸업자들이에요. 예. 굉장히 고학력이거든. 네, 예.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건 지금 사회가 강요한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예. 사회의 강요한 몫은 결국 바꿔야 될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 그럼 네. 참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회장님하고 저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배울수록 좋다. 그럼요. 예, 예. 많이 배우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고 나와서 취직을 못하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경쟁은 경쟁대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직까지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만 일단 많이 배우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그럼요. 배울 수 있고 그거야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일자리를 좀 가질 수 있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없더라도 제가 볼 때는요. 꼭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도 제가 또 고민스러운 대목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위 이 로봇이나 새로운 어떤 기술 문명이 이 인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럼 그건 같이 공동으로 봉사를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다고 제가 안 보여요. 제가 무슨 뭐 예를 들면 몽고인도 아니기 때문에 눈이 좋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저기 매 눈으로 봐야 예, 매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예. 김정욱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거든. 누구나 존엄한 세상. 제가 생각해 누구나 존엄한 세상인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그 부모님 두 분 다 치매 때문에 이제 치매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는 알아요. 예, 그래서 치매, 그다음에 알코올릭 환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 환자도 고생하고 알코올릭 환자도 고생합니다만 가족들이 엄청 고생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책임이 국가가 지금 조금씩 지고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가족들이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아서 가족이 파괴되고 가족이 분해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국가가 진짜 책임져야 된다. 왜냐하면 소위 이 병리적인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뭐 질병이라는 게 유전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시스템들을 좀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듭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이 아픈 곳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회의 중심도 아픈 곳이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곳이 적은 사회가 좋은 사회지. 네네. 높은 건물 짓고 아주 고액의 연봉자가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라.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매 환자들 포함해서 알코올릭 포함해서 또 그 외에 아픈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다음에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그 가족들 같은 경우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20세 이후에 갈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장애 문제도 있지만 그 누구나 그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간병 문제. 요즘에는 이제 그 제도화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좀 그 세밀하게 보셔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아픈 곳이 점점 더 줄어드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 잘 사는 게 더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사회는 이제 더 잘 살아봤자 뭐해. 나한테 오는 것도 없는데. 큰일 났는데 이러면 또 보건복지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교육위를 그냥 다 해봅시다. 다.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우리 다 당선이 된다. 일단 당선된 다음에 얘기하는 거지 뭐. 네, 그렇습니다. 네네. 주문 사항이 많습니다. 뭐 계속 뭐가 오는데요? 희망이 내일인 사회. 누구나 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게 이건 좀 제가 논쟁을 해보고 싶은 건데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막 아이를 낳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전 좀 분명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5천만 명,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되는 거야? 국민들한테 물어봐서 아니 우리는 2천만 명, 3천만 명이라도 행복한 세상이 좋아라고 얘기하면 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아니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국격이 있고 이렇지 또 통일도 될 건데 그러니까 6천만, 7천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좀 질문을 해서 또 국민들이 만약에 후자라면 사회 시스템을 좀 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자라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출생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생애 주기별 또 복지 시스템들을 완비해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적어도 하나하나의 희망들을 생애 주기별로 맛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좀 그렇지 않으면 뭐 2,000명, 3,000만 명이면 꼭 아기를 낳아야 되나? 아기를 낳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랑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를 낳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좀 이런 좀 선택지를 줘야지 그냥 무조건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니. 물론 이제 좀 제가 이 인구가 줄어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네, 하겠는데 지금 인구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 때문에 네, 그래요. 네. 우리 사회가 지금도 유지돼야 된다. 네. 이 정도 벌이가 유지돼야 된다. 근데 경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속임수 아닙니까? 네네. 네, 숫자는 속임수예요. 3만 5천 불 번다 그래서 나한테 그 돈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그럼요. 네, 이게 경제 논리의 허구라고. 그럼요. 그렇다면 나는 후자를 지지합니다. 지금 아. 말씀하신 거에 그 후자를 지지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단순한 문제이기도 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일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인구를 늘려야 된다라고 좀 너무 좀 이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네, 예.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선거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됐어야지. 그렇죠. 네, 이미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아마 100년 뒤에 선거 때도 지금 이 상태로면 똑같은 후보가 나올 거라고. 아니, 이제 그러면 진짜 불행한 그럼요. 지구죠. 불행한 지구죠. 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 네. 이 어떤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기 기득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하면 100년 뒤에도 똑같은 신인 후보가 나와서 이런 공약을 얘기할 거라고.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 더 중요한 건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무슨 뭐 AI, 그다음에 뭐 데이터,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미래 먹거리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당연히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 그렇게 투자해서 그 투자한 것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된 기술이 소수의 개발자들이나 그 기업에게만 돌아간다면 나머지는 소외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기술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다죠. 네, 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건 뭐 그래서 기술 문명으로 얻은 부분들을 골고루 나누는, 이런, 예를 들면 기술에 대한 철학적 문제, 그 대하는 자세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돈 먹고 못 살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는 밥 먹고 살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돈이 아무리 쌓여도요, 나중에 그걸 못 먹어요. 맞습니다. 그게 밥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 생산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자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사고에 대해서 나는 김정욱 후보를 그런 면에서 좀 아주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예, 제가 볼 때 뭐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게 민생이라는, 그럼요. 먹고 사는 게 네. 민생인 건데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의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저기 1억 5천은 어떻게 모으나 이거. 참, 네, 저기 김정욱 찾기 10만 원 펀드 가입해 주십시오. 10만 원 원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좋은 지금 정치로 봤을 때- 갚겠습니다.